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탐 물리학원입니다. 자,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그림은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이다. 자, 칠소물 살균장치에서 A와 B가 방출된다. A는 살균작용을 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것은 자외선이겠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B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B가 가시광선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는 자외선이다. 자, A는 자외선이 맞겠죠. 그리고 니은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진동수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더 크겠죠. 파장은 B가 A보다 크죠. 니은은 틀렸네요. 이거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B가 같.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든 전자기파가 또 빛의 속력으로 똑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핵이다. 자, 핵반응에서 양성자수가 보존이 되고 질량수가 보존이 된 걸 이용해서 기억과 니은의 양성자수와 질량수를 찍을 수 있겠죠. 자, 3과 2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1이 되고 질량수를 보면 6, 8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이기 때문에 1이 되고 3, 6, 8이죠. 그러면 위에도 1이 되니까 수소가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양성자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다. 양성자수는 1, 1로 같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질량수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질량수는 기억이 2고 니은이 1이니까 기억이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질량결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에너지가 질량결손에 비례해서 나오죠. 그래서 가에서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가에서의 질량결손이 나에서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파원 S1, S2에서 서로 같은 빈폭과 이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가 0초일 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물결파의 진동선은 0.5Hz이다. 자, 점선은 마루,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고를 나타내고 있죠. 자, 문제를 보면 PQ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는 1개이다. 자, PQ를 이어보면 P와 Q와 그 다음에 골이 만나는 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X표한 두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2개가 되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1초일 때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0초일 때 마루가 Q에서 만나죠. 근데 진동수가 2Hz니까 주기는 2초가 되겠죠. 그런데 1초 후면 Q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죠. 그래서 1초일 때 Q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니까 역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디귿 소음 제거 이어폰은 R에서와 같은 종류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다. R을 보면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음 제거 이어폰은 상쇄 간섭을 이용하기 때문에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로 나타낼 수 있고 MV분의 H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속도는 V0, 2V0, 2V0이고 람다는 2람다0, 2람다0, 람다0가 있죠. 운동량을 보면 운동량은 위의 식에서 람다분의 1이니까 람다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얘를 P0라 그러면 B도 P0, C는 2P0가 되겠네요. 질량을 보면 질량은 MV, P가 MV니까 V분의 P가 되죠. 그래서 V분의 P를 해주면 제일 작은 게 B니까 B를 M0라고 그러면 2M0, A도 2M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2K라 그러면 2M분의 P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2K라 그러면 2M분의 P의 제곱을 해주면 제일 작은 게 A가 되겠죠. 그래서 A를 2제로라 그러면 B는 2제로, 그 다음에 C는 4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질량 보면 A가 B의 2배가 맞네요. 그래서 기회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운동량은 P는 B하고 C가 2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이다. 운동 에너지를 보면 C가 A의 4배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A가 밑에 있고 위에 반대 극성이 같은 극성이 마주보기에 B를 올려놨고 실험 2에서는 A, B가 있는데 그 위에다 C를 또 B와 C가 청력이 작용하도록 올려놨네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1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1에서는 A가 작용하는 자기력이 이 mg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2에서는 C가 누르는 힘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기가 같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1과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 2에서가 자기력의 크기가 더 크겠죠. 이 거리만 비교를 해봐도 이 거리를 D1, D2라고 하면 D2가 더 작으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1, 2에서 모두 B가 정지해 있으니까 R자 힘은 시그마 F는 0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자, 1에서는 A가 B를 미는 힘만큼 B가 A를 밀어주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2에서는 C라는 게 와가지고 B를 눌러주고 이 B가 누르는 힘만큼 또 A가 더 눌러지겠죠. 그래서 C의 무게만큼 A가 힘을 더 받겠네요. 그래서 5번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면 자, 실험 3과 4에 대해서죠. X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보면 가에서 기억은 자기화된 상태이다. 기억은 강자성체인데 A와 서로 밀어내니까 자기화가 되어 있고 A에 가까운 쪽이 S, A에서 먼 쪽이 N이 돼야지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4에서 A와 Y 사이에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A와 Y 사이에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S는 N과 Y에 대해서는 A에 가까운 쪽이 N 그리고 A에서 먼 쪽이 S로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3, 4에서 X, Y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다. 자, X는 밑에가 S 위에가 N이고 Y는 밑에가 N 위에가 S니까 자기화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이오드에 관한 문제네요. 자,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A, B, C, D, E가 있다 그랬고, 그 직류전은 저항 스위치 S로 구성되어 있는데, S를 A 연결하면 2개의 LED가 켜지고 B에 연결하면 5개의 LED가 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우선 5개 모두 켜지는 S를 B에다 연결했다고 하면 얘가 5개가 다 켜져야 되기 때문에 전원 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에가 B는 PN, PN, 그리고 A도 PN, PN, PN이 되면 5개가 모두 켜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S를 B를 끊고 A에다 연결하면 2개만 연결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 A와 C에 대해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A와 C가 켜지고, 근데 B, D, E의 경우에는 E에서 P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P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E, D, B가 모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꺼지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S에 A를 연결하면 A의 P형 반도체에서 있는 양극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 A는 불이 켜지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A LED는 불이 켜지니까 P 쪽에 있던 양공이 접합면으로 이동해서 위치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언을 보면 S를 B에 연결하면 A에서 E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A를 B에 연결하면 모든 LED가 불이 켜지기 때문에 순방향이 걸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언은 맞겠네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N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D것은 틀렸겠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언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가는 시간이 t가 0일 때 매질 1, 2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죠. 파동은 플러스 x 혹은 마이너스 x로 이동한다. 나는 x가 3m에서의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8번에 보면, 자, 우선 2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1m/s이다. 파동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질 2에서의 우선 파장을 구해보면 골에서 다음 골까지 거리가 2m죠. 그래서 파장은 2m가 될 것이고, 자, 나에서 주기 t를 보면 t는 2초가 되죠. 그러면 주파수는 0.5Hz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해서는 F 곱하기 람다나 T분의 람다로 쓸 수 있죠. 그래서 1m/s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파동을 보면 t가 0일 때 2m에서의 는 마루가 되죠. 근데 t가 0.5초일 때 3m에서 보면 3m의 위치에서 보면 얘가 또 마루가 됐죠. 그래서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x가 5m일 때 파동의 변이는 t가 2초일 때가 t가 2.5초일 때보다 크다. 자, x가 5m일 때는 0초이니까 t가 0일 때는 마루가 됐죠. 근데 t가 2초일 때는 주기가 2초니까 2초일 때도 마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2.5초일 때는 0.5초가 지나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진폭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초일 때가 2.5초일 때보다 변이가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A에서 B는 L, B에서 C는 X, C에서 D까지는 3L이라 그랬네요. 자, B에서의 속도를 VB, C의 속도를
VC라고 두고 여기서는 우리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과 2분의 V 플러스 V0는 평균 속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가속도 A라 그러면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AB와 CD에서 걸린 시간이 똑같다 그랬죠. 걸린 시간이 똑같은데 AB는 L이고 CD는 3L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2분의 VB 플러스 V에다 3배를 해주면 2분의 4V 플러스 VC가 되겠죠. 3VB 플러스 3V는 4V 플러스 VC, 따라서 3VB 마이너스 VC는 V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를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등가속이기 때문에 AB와 CD의 가속도가 같죠. 그럼 T분의 VB 마이너스 V는 T분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4V 마이너스 VC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VB 마이너스 V는 4V 마이너스 VC, 따라서 VB 플러스 VC는 5V가 되겠네요.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4VB는 6V가 되네요. 따라서 VB는 2분의 3V라는 걸 얻을 수 있네요. 자, VB가 2분의 3V니까 이 식에서 VC도 구할 수 있죠. VC는 2분의 5V 마이너스 2분의 3V니까 2분의 7V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을 쓸 수 있는 게 VC 2분의 7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V 제곱은 2AX라는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AX는 4분의 49 마이너스 9네요. 10V 제곱이네요. 그래서 AX는 5V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A에서 D까지를 식을 써보면 4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2A에다가 4L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15V 제곱은 2A 4L 플러스 X네요. 6식이라 그러면, 자, 5식에다 3을 곱해주면 15V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3AX는 2A 4L 플러스 X, A로 쓰고 3X는 8L 플러스 2X, 따라서 X는 8L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정지행 관찰자가 보기에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지된 관찰자 보면 1과 2 X의 P의 위치가 일치할 때 빛이 X에서 방출된다. P 지점 왔을 때 빛이 방출되죠. 그 다음에 관찰자가 봤을 때 3은 X와 Q의 위치가 일치한다. 2의 빛이 R에 돌아간다. X가 Q에 갔을 때 P에서 나온 빛이 R에 도착하는 게 관찰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1과 2의 발생 순서와 3과 4의 발생 순서를 옳은 것은, 자, 1과 2는 X가 P에 갔을 때 P에서 빛이 방출하는 거니까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1과 2는 어떤 관성계에서 보든지 항상 동일하게 관찰이 돼야 되니까 1과 2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PQ와 QR이 L이라는 거리가 같게 되면, 자 3번의 사건은 X와 Q의 위치가 일치하는데, X가 P에서 Q까지 가는 데는 0.5c분의 L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고, 빛이 P에서 R까지 가는 데는 C분의 2L보다는 거리 수축이 되니까 빠른 시간에 빛은 P에서 R에 도달하는 것 같이 우주선에서는 느껴지겠죠. 그래서 4의 사건이 3보다 먼저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AB가 용수철 연결되어 있고 CD가 용수철 연결되어 있는데, 0초일 때 가만히 놓아서 이제 분리돼야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B와 C가 충돌해서 정지하였다 그랬죠. 정지하였다는 얘기는 두 개의 운동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두 개가 충돌한 후에 정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크기를 PB라 그러고 C의 운동량의 크기를 PC라 그러면 PB와 PC는 같겠죠. 크기가 같겠죠. 방향 반대이고. 그리고 PA도 같아야 되고, 그러면 PD도 같아야 되니까 네 개 모두의 운동량은 똑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용수철과 분리된 후 A와 D의 운동량 크기는 PA와 PD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 이루는 면적은 FA와 FD가 같다. F 델타 T를 해주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A와 D가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6에서 7초 동안 FBC의 평균값은 0에서 2초 동안 FA의 평균값이 2배이다. 운동량이 델타 P가 같은데 얘는 델타 F 곱하기 델타 T죠. 그죠? 그래서 평균 힘을 시간으로 나누면, 자, A가 힘을 받는 시간은 2초이고 6에서 7초 동안 BC가 받는 힘은 1초죠. 1초가 되겠죠. 2초고, 그래서 평균 힘은 FBC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ABC 매질을 붙여가지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관측을 했다 그러네요. A와 B에 대해서 그러면 인계각을 세타라 그러면 사인 세타는 NA분의 MB가 되고, NA가 당연히 MB보다는 크겠죠. 얘가 세타가 40도였죠. 그리고 B와 C를 붙였을 때는 B로 입다가 했죠. 그래서 사인 세타 2라 그러면 얘는 MB분의 NC로 쓸 수 있고, 얘의 세타 2는 50도가 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A와 C를 붙였을 때는, 자, NA가 MB보다 크고 MB는 NC보다 크니까 A에서 빛이 들어와서 C로 진행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NA가 MC보다는 크게 되니까 A에서 빛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4번, 5번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인계각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가 NA분의 NC가 되는데, 얘는 NA분의 MB보다도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인계각은 더 작은 각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40도보다도 더 작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도보다 더 작은 각도를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각각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2, 3, 4 중 하나이다. 자, A가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2가 될 것이고, B가 3, C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는 4이다. 틀렸죠.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전자는 2, 3과 2, 2와 2, 3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E1, E2, E3, E4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중간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디귿을 보면 N이 B에서 C로 간다. B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B로 가는 전이할 때는 N이 3에서 4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E4 E3가 되네요. 그래서 이 절대값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니까 절대값 E4 E3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물체 AD가 실 PQR로 연결되어 있고 정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AB의 질량은 EMM이고 CD의 질량이 같으니까 라지 M이라고 구하면 CD의 질량을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C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F1, D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F2라 그러면 처음에는 F1 플러스 F2가 3mg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실 P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P를 끊으면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때 이 가속도가 9분의 2g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는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mg가 되는데 이때는 2m 플러스 m 곱하기 9분의 2g가 되겠네요. 그래서 F1 플러스 F2는 9분의 4 라지 mg 플러스 9분의 11 mg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이때 R이 D를 당기는 힘은 이쪽으로 이제 실의 장력이 있겠죠. 얘가 9분의 10 mg라 그랬네요. 그래서 D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F2 마이너스 9분의 10 mg가 m 곱하기 9분의 2g가 되겠네요. 그래서 F2는 9분의 2 mg 플러스 9분의 10 mg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1식과 2식에서 F1 플러스 F2니까 우변을 같이 놓으면 3mg는 9분의 4 mg 플러스 9분의 11 mg가 되죠. 그래서 9를 곱해주면 27 mg가 4 mg 플러스 11 mg니까 4 mg는 16 mg. 따라서 라지 m은 4 스몰 m이 되겠네요. 그래서 BC의 질량이 4m이 되겠습니다. CD의 질량이 4m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2를 구해보면 F2는 9분의 라지 m이 4m이었으니까 8mg 플러스 9분의 10mg니까 9분의 18mg네요. 따라서 F2는 2mg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그때의 가속도를 A라고 그러면 A는 질량이 라지 M 분의 F2가 2mg죠. 라지 M이 4m이니까 4m 분의 2mg를 해주면 2분의 1 g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는 가에서 점전화의 위치만 바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가 모두 양전하이며 나에서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C가 나왔을 때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세 개가 모두 같은 전하를 띠면 이 끝에 있는 놈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는 AB와 다른 부호고 가운데가 C가 되고 양쪽에 AB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A와 B가 양쪽에 있을 텐데 두 개의 전하량이 같아야겠죠. 그리고 원점에서 힘을 받자 C에 의해서는 인력을 받고 끝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청력을 받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 C의 전하량은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Q가 돼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C는 음전하이다.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는 똑같아야겠죠.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D것을 보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AB가 Q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Q겠죠. 그래서 A가 B에 의해서 청력을 받고 C에 의해서 인력을 받을 텐데 청력이 인력에 비해서 16배가 많겠죠. 얘가 16이고 얘가 16대 1로 힘을 받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D것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세도선 ABC가 있는데 A는 Y축상에 있고 B와 C는 X축과 나란하게 있죠. 근데 C의 흐르는 전류가 C/0이고 PQ에서는 자기장이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의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이때를 IA라 그러고 B의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두고 IB라고 하면 PQ에서의 자기력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우선 P에서 비교해보면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ED분의 IA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B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D분의 IB가 되겠죠. 얘 크기하고 C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의 세기하고 같아지니까 C에서 생기는 거는 ED분의 10I0가 되겠네요. 일식을 얻을 수 있고 Q에서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데 Q에서는 이제 A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B에 의해서 생기는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IB가 되고 얘는 4D분의 10I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 있고 두 식을 더 해주면 여기가 3D가 되네요. 그래서 두 식을 더 해주면 IA D분의 IA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얘는 없어지고 D분의 10 I0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D를 없애주면 6분의 5 I0는 10 I0 곱하기 4분의 3이네요. IA가 되겠죠. 그래서 IA는 1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6 I0니까 2 3이 되죠. 그리고 5 하면 2가 없어지니까 9 I0 따라서 A의 전류는 9 I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거네요. 자, 길이가 4D인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의 영역을 1, 2, 3 영역인데 1의 영역은 B0, 2 영역은 2B0,
3영역은 B제로인 자기장을 갖습니다. 근데 얘가 P가 3D를 지날 때, 그러니까 2영역을 지날 때 이때 플러스 Y축으로 I0에 전류가 유도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선이 있으면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도선에는 전기가 유도되지 않고 P나 반대쪽 도선 같이 수직인 방향에 전류가 유도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P가 X는 D를 지날 때, P가 X는 D면 1영역을 지날 때네요. 2영역을 P가 지날 때는 똑같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영역에서 전류 플러스 Y니까 2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도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1영역은 2영역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이니까 유도되는 전류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I0가 아니고 2분의 1 I0가 되겠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P가 X는 OD를 지난단 말은 P가 여기 있다는 얘기겠죠. 3영역에 P가 가고 반대쪽에 얘가 들어오는데 3영역에 갔을 때 3영역에서 P에 유도되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이고 반대쪽에 이 지점을 Q라 그러면 Q는 1영역에 들어와 있겠죠. 2영역에서 유도되는 전류도 플러스 Y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을 맞겠습니다. D가 들어보면 X가 7D면 이제 여기 와 있겠죠. 그러면 4D니까 3D에 Q가 P가 여기 있으면 3D 영역에 여기 Q가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Q에 의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P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B와 C가 처음에 정지해 있고 A가 3V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4T인 지점에서 A와 B가 충돌하죠. 그 다음에 B가 움직여서 C와 BC의 충돌이 6T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14T에 A와 B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4T에서 6T 동안의 B의 속도를 V1, 6T에서 14T 동안 B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운동량 보존을 VP를 써서 V1과 V2를 구해보면 처음에 A의 운동량은 6mV이고 B의 운동량은 0이죠. 얘가 A가 속도가 3V에서 V로 줄어들었으니까 2mV 플러스 mV1이 되겠네요. 그래서 mV1은 4mV가 되니까 V1은 4V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A와 B가 V1, V2로 움직이는데 충돌 후에 같은 거리로 움직여야지 다시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와 B가 4T와 14T에 충돌하는데 이때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가 가겠죠. A의 이동거리는 속도가 V니까 10VT가 될 것이고 B의 이동거리는 4T에서 6T 동안은 V1이니까 4V 곱하기 2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V2 곱하기 8T가 되겠네요. 그래서 V2 곱하기 8T가 2VT가 되네요. 따라서 V2는 4분의 1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C와 충돌하기 전에는 4V였고 C와 충돌하고 난 후에는 속도가 4분의 1V가 되겠죠. 그래서 BC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을 법칙을 써보면 처음에는 4mV가 되고 C는 정지해 있죠. 그 다음에 B의 4분의 1
mv가 되고 c의 속도를 v'이라 그러면 운동량은 4mv' 되겠죠. 따라서 4mv'은 16분의 15mv가 되네요. 4분의 15mv가 되겠죠. 따라서 v'은 16분의 15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속력은 16분의 1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 이상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A, B와 C, 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위의 기체 상태의 변화와 Q를 올바르게 잘 기억한 것은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죠. 자, A에서 B 과정이 12Q0 그랬죠. 그래서 12Q0라고 하면 자, 첫 번째는 여기가 12Q0가 되겠죠. 자, 그러면 효율이 0.25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억에서 보면 1 마이너스 12Q0분의 Q가 0.25니까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12Q0분의 Q0가 4분의 3이 되니까 Q는 9Q0가 되겠네요. 그래서 9Q0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AB가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 있으면 C에서 D 과정은 여기는 똑같이 웹은 16Q0가 나오겠죠. 그리고 D것을 봤을 때 D것에서도 16Q0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보면 Q가 9Q0이고 D것을 보면 Q가 16Q0인데 니은에서 맞으려면 16Q0가 되니까 니은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과 D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A가 5V 속도로 마찰 구간에서 올라가죠. 마찰 구간에서는 에너지 로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지해 있던 B와 부딪혀서 2V와 2V 속도로 분리가 되네요. 그러면 점 A가 B와 충돌하기 전의 속도를 구해보면 자, A의 질량이 M이고 B의 질량이 3M이죠. 그래서 A가 B와 충돌하기의 속도를 V'이라 그러면 M V'은 마이너스 2MV 플러스 6MV가 되겠네요. 그래서 4MV가 되죠. 그래서 V'은 4V가 되는 걸 알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H라 그러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자, 오른쪽에서 B에 대해서는 에너지 감소가 없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2분의 1 3M 2V의 제곱 플러스 MGH가 밑에서의 속도가 3V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M에다가 M이 3M이겠죠. 3M 곱하기 3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3M을 다 없애주면 2V 제곱 플러스 GH는 2분의 9 V 제곱이네요. 따라서 GH는 2분의 5 V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H는 위치 에너지는 2분의 5 MV 제곱하고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A가 처음에 가진 에너지가 2분의 1 M에다가 5V의 제곱이었죠. 얘에서 W만큼
여기서 에너지 감소를 W만큼을 빼주면 얘가 mgh만큼 2분의 5 mv제곱 플러스 2분의 1 m에다가 4v제곱이 되겠죠. 16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W는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25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6 mv제곱이네요. 따라서 W는 2mv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W가 2mv제곱이니까 이제 A가 2v 속도로 가서 내려왔을 때를 생각해주면 이때의 속도를 VA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mVA의 제곱은 저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2분의 1 m에다가 2v의 제곱 플러스 mgh는 2분의 1 mv제곱이 되고 여기서 w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2m v제곱을 빼주면 얘는 2분의 5 mv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va의 제곱은 5 v제곱이 되고 따라서 va는 루트 5 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